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어떻습니까? 상승률이 너무 높습니다. 앞으로가 더 불안해. 결정적으로 계속 올라가요.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 이 열차가 마지막 열차인 것 같아.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행보TV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요. 2021년도처럼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불안하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 이거 패닉바잉 분위기가 읽힌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곧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어떻게 알았지 나? 실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임박. 대책 임박. 삐뽀. 삐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빠르면 6월 3주 차에 나올 수도 있고요. 늦으면 6월 4주 차 정도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전에도 나올 수 있다. 부동산 규제책이. 지금 분위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어떻습니까? 상승률이 너무 높습니다. 집값이 천천히 올라가면 괜찮은데 상승률, 한국 부동산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6월 2주차 통계를 보고 난리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도 난리 나고 기자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막 대서특필하고 온 언론들이 난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불안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벼락 거지.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게 산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제일 열받는 건 김구라나 유재석 씨가 뭐 강남에 뭘 샀다, 건물을 샀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친구, 내 지인, 내 형제 원래 비슷했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갑자기 자산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진짜. 그거 진짜로 정신이 멘탈이 그냥 나갑니다. 왜? 자, 친구가 절친이 있는데 옛날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는 뭐 놀러 다니고 학교 수업 시간에 맨날 자고 이랬는데 걔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의대 갔어요. 전문직이 됐어요. 이게 열받나요? 열받지 않습니다. 왜? 아니 나는 그 친구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 친구는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전혀 열받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면 밥 한번 사주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친구가 나한테 밥 사주니까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얻어먹으니까 좋더라고. 근데 우리가 열받는 건 그런 노력이 아니고 어쩌다가 그냥 아파트 부동산 하나 샀는데 그게 급등을 합니다. 나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일하기 바빠서 미처 생각을 못했고 내 친구는 어쩌다 하나 샀는데 올랐어. 약간 불로소득 같은 느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나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이제 상대적 차별, 자괴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면서 결국에는 벼락거지 상대적으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난 어떻게 이제는 너무 많이 벌어졌어. 앞으로가 더 불안해. 결정적으로 계속 올라가요.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 이 열차가 마지막 열차인 것 같아. 다음에도 차가 오는데 마음은 그래요. 이 버스 지나가게 되면 이제 막차 끊길 것 같은 느낌. 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 또는 수도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들끓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3월 24일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확대 적용했잖아요. 2월에 풀고 3월 24일에 묶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이 만 건이 넘었죠. 5년 만에 만 건이 넘고 4월은 5,400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또 상대적으로 뚝 떨어진 거고요. 실제로는 5,400건 또 많이 거래가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확대, 강남 3구, 용산구 확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400건이나 됐는데 3월은 만 건이나 훨씬 더 많이 됐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계속 안정이 되면 괜찮았는데 5월 거래량은 6월 30일까지 집계가 끝납니다. 왜? 계약하고 신고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녹화 기준일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00건 넘을 것 같고요. 6월은 만 건 넘을 것 같습니다. 6월 거래량은 이제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6월이 폭발합니다. 왜?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들죠. 미리 당겨서 계약하자 수요까지 겹치는데 단순히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그러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단순히 내 친구가 집 사서 돈 벌었다고 내가 불안해서 나 빨리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보자면 대한민국이 저성장, 경기 침체, 뭐 장기 침체 우려, 지방은 또 경쟁력 약화, 뭐 또 예전에는 상가, 꼬마 빌딩, 토지 뭐 이런 쪽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요즘 다 힘들잖아요. 아시잖아요. 뉴스 봐도 알고 친구들 봐도 힘들어요. 뭐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분들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이 힘들어. 잘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안전자산 보다 확실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가 어딜까요? 아파트. 아파트죠. 아파트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 용산구가 1번인데 이미 규제 지역에 다 지정이 됐고요. 집값도 계속 신고가입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라도 사야 되죠? 성동, 마포, 동작, 강동, 뭐 영등포, 광진구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들 지역이 오르고 나면 어떻게 되죠? 형님이 달리는데 큰형이 달렸고 둘째도 달리면 셋째는요? 가야죠. 나도 가야지.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로 가는데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가 지금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토지거래 확대 지정 전에 뭐 송파구가 0.8%가 넘었는데 주간 변동률입니다. 곱하기 52 하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가 토지거래 구역, 허가구역 확대 지정되고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 0.7% 다시 넘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거기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내년에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팩트고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공급이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한국은행은 경기가 안 좋다고 기준금리도 내리고 그러면 대출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집값을 잡지? 근데 이재명 정부는 또 자영업자라든지 저소득층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추경해서 또 유동성을 늘린다고 합니다. 유동성이 늘리면 돌고 돌아서 결국엔 또 부동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집값이 안정이 될까? 나는 모르겠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서울 수도권의 시장이 지금 민심이 팽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큰일 났나? 모든 언론들이 또 대서특필하잖아요. 뉴스 막 나오잖아요. 유튜브들도 막 나오잖아요. 우리 행부TV도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빨리 사야겠다. 이제 강서구 아마 조만간 노도강도 거래량 늘어납니다. 지금 통계는 지금 벌써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확산됩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내각 인선 구성도 안 끝났고 국토부 장관 임명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 차관 주재로 비상 TF 회의하고 청와대에서도 회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마 여러 가지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 대책이 나옵니다. 질문. 여기 보니까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가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상승세와 관련된 회의를 했대요. 네. 그리고 실무적으로 준비 중인 단계다. 다만 부동산 공급과 대출 규제를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총망라를 했다는데 뭐가 나올까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네. 아니면 제가 관계자라면 나올 네.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단 공급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뭐 탁탁탁탁 안 나와도 기본적으로 공급 열심히 할게요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청사진과 구체적인 지역을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구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지구에 전체적으로 몇만 호, 언제까지 몇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아파트 지금 공사해도 3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민간 건설사들이 땅 사서 PF 일으키고 하는데 5년, 6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임기 끝나는데 대규모 공공택지는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신도시도 10년에서 15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고 기다리면은 주택 공급 많이 되니까 안정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지금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데 5년, 10년 기다려라? 힘들겠죠. 그러면 추가 대책이 또 마련됩니다. 공급만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근데 선거 기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금 규제는 하지 않고
공급 위주로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시작부터 세금 규제가 나올까요? 안 되겠네요. 그거는 대통령께서 한 말이 있는데 처음부터 뒤집어 버린다? 이거는 신뢰에도 문제가 되고요. 제가 담당자라도 이거는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세금 규제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추가 세금 규제는 자제를 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세금 규제는 유지를 하고 더 심각해지면 세금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세금 규제가 다 없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이 정도 집값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치인들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영속성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첫 번째 이제 공급 대책이 당연히 나올 텐데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규제지역 지정입니다. 규제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최근에 하나 생겼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서울시가 할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국토부가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카드가 같은 날에 나오진 않겠죠. 서울시와 국토부는 다르니까. 근데 서울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마포, 성동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도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2주택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양도세, 중과세 20%포인트 더 붙고요.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더 붙는데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세는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 9일 지나면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큰 몽둥이를 두들겨 맞게 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팔아야 되는 분들, 다주택자들은 아마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팔려는 수요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뭐 대출도 좀 강화되겠죠? 뭐 2주택 이상이면 대출 전면 금지, 뭐 이런 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집값이 안정이 될까요? 쉽지 않겠죠? 왜? 강남 3구, 용산구는 지금 규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계속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마포, 성동 뭐 이런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래는 된다.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거주를 해야죠. 불편하더라도. 집을 사고 싶은데 벼락거지를 탈출하고 싶은데 마지막 열차를 타고 싶은데 실거주 하려면 기꺼이 해드리죠. 라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죠? 다른 지역으로 또 눈을 돌려야죠. 그럼 어디? 뭐 강서구나, 영등포나, 성북구나. 안 되면 노도강이라도 달려야지 뭐. 수도권 지역들도 마찬가지고요. 풍선 효과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아마 대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되는데 원래는 이걸 지켜보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대출 규제 카드가 만약에 나온다면 뭐 15억 원 이하, 지금 고가 주택들이 문제니까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막아버리는 극단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막 토론을 하겠죠. 그래서 야, 지역은 어느 지역까지 해야 되지? 용인 수지까지 해도 되나? 용인 수지도 지금 통계 상승률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 요건에는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인 수지까지 할까? 마포 성동만 하고 지켜볼까? 이제 이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지정이 된다. 만약에 용인 수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안 된 곳이 어디였지? 밑에 있는 수원, 광교, 동탄신도시로 풍선 효과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고요. 마포, 성동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면 광진구, 광진구도 묶인다면 성북구, 양천구가 묶인다면 강서구 이렇게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 굉장히 고민될 거고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첫 시험대인데 가슴이 무거운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 시즌2 되는 거 아니야? 최악의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길을 가면은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까지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진짜 공식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깨어부셔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규제 있잖아요. 뭐 공급 대책이 나오고 또 대출 규제 추가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 건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상한 대책이 나오게 되면 그 파급 효과, 심리적인 충격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대책이 나오면 아마 지금 과열된 불안 심리,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마지막 열차를 타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충격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충격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좀 강화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하고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총 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보유세를 좀 더 올리고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좀 더 내려서 출구를 만들어주는 전략.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게 이 밸런스 조절이 실패했잖아요. 종부세도 올렸는데 양도세도 올리면서 나는 그냥 안 팔린다.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겼는데 이재명 정부가 극단의 대책을 만든다면 종부세를 올리는 대신에 양도세를 중과세 배제 정도가 아니라 기본세율이 6에서 45%거든요. 여기서 10% 더 깎아줄게. 2026년 5월 9일까지만 팔면 양도소득세 6에서 45가 아니라 아예 10%는 더 깎아줄게라고 한다면 매물도 많이 나오고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미분양에 대해서 지금 아마 취득세, 중과세 빼주고 뭐 양도세, 중과세 빼주는 거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방 미분양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도 해줄게. 야, 지방 사. 서울 사지 말고 지방 사라는 대책이 나온다면 저는 시장에서 이거 뭐지? 라는 고민,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호흡을 좀 고르는 시간은 충분히 가질 수는 있는데 예상했듯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대출 규제 강화, 공급 또는 지방 뭐 취득세 중과 배제 이 정도 나온다면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